이번 실험은 신경생리학에 대해 실험해 볼 것입니다. 지금 사진은 하나의 뉴런에 대한 사진입니다. 뉴런은 신경계로 이루는 기본 세포 단위로서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덴드라이트, 셀 바디, 엑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덴드라이트는 돌기처럼 생겨 앞쪽 뉴런의 신경 전달 물질을 받습니다. 셀 바디는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엑손은 액션 포텐셜을 뉴런 말단으로 신경세포의 흥분을 컨덕트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 사진에서 원시 부족의 독화살을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독화살은 큐라레라는 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큐라레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식물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남아메리카 인디안들이 먹잇감을 마취시킬 때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알파톡신으로서 저루 뉴런의 세포막의 아세틸콜린 바인딩 사이트에 붙어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아래 그래프는 큐라레 처리 후 자극을 가한 것으로 큐라레 처리 시 뉴런이 탈분극이 못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유수신경과 무수신경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뉴런은 유수신경인 것과 무수신경인 것이 있습니다. 유수신경은 수초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랑비에르 결절로 도약 전도를 하기 때문에 전도 속도가 빠르며, 무수신경은 수초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도 속도가 느립니다. 신경의 전도 속도는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수초 유무로도 차이가 나지만 또한 신경 자체의 크기에도 차이가 납니다. 즉, 전도 속도는 사이즈 또는 지름이나 수초의 여부가 관련이 있습니다. 보이는 표와 같이 축삭 지름이 클수록 전도 속도가 더 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경자극 유도하기, 신경자극 억제하기, 신경자극 속도 측정 세 가지 실험을 지금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신경자극을 이끌어내는 실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널브 임펄스를 이끌어내는 실험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 1V로 세팅합니다. 그리고 싱글 스티뮬스를 누릅니다. 오실로스코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핍니다. 액션 포텐셜이 나타날 때까지 볼티지를 높이며 역치값을 찾습니다. 액션 포텐셜 값은 3V임을 알 수 있습니다. 레코드 데이터를 누르며 데이터 컬렉션 박스에 결과들을 기록합니다. 0.5V씩 볼티지를 증가시키고 싱글 스티뮬레이터를 가합니다. 3.5V에서 AP가 최대 크기, 그리고 4.0에서 더 AP가 최대로 증가, 4.5부터는 AP의 최대 크기가 일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널브의 최대 볼티지가 4.0V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신경은 많은 뉴런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역치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3V에서 첫 번째 뉴런이 역치를 넘은 것이고 가장 역치값이 큰 뉴런들 종류 중 역치값이 4.0임을 의미합니다. 3일 때보다 4일 때 더 높은 피크를 가지는데 이 이유는 가중, 즉 서메이션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케니컬 스티뮬레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글래스바를 클릭해 신경에 옮겨 놓습니다. AP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힛 조건을 처리하여 글래스바를 처리해도 AP가 생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 조건 처리 시와 열 처리하지 않은 글래스바를 비교해보면 열 처리 조건 시 피크가 더 높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케미컬 스티뮬레이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NaCl 드라퍼를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챔버에 있는 신경에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러면 액션 포텐셜이 생깁니다. 신경 챔버를 클리어하고 HCl을 떨구면 역시 AP가 생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실험을 요약하면 첫째 역치 이상 자극이나 둘째 외부 자극, 셋째 화학적 자극 등이 AP를 일으킬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는 Inhibiting of Nerve Impulse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설을 신경에 떨구고 0V로 측정하면 액션 포텐셜은 당연히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4V, 8V, 10V로 하여도 역시 액션 포텐셜은 생기지 않습니다. 이는 신경의 이설에 대해 임펄스가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널브를 클리어한 후 다음 실험을 진행하겠습니다. QRL을 떨어뜨리고 2V에서 확인하면 액션 포텐셜이 생기지 않습니다. 3V에서는 액션 포텐셜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QRL은 시냅스 전 신경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실험의 신경에는 다이렉트한 영향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QRL은 남아메리카인 인디안이 식물에서 추출해 먹이를 마비시킬 때 쓰는 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QRL은 저류신경막에 있는 아세틸콜린 바인딩 사이트의 대신부터 아세틸콜린이 작용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QRL은 뉴런과 뉴런의 신경 전달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전신경에서는 일단 AP는 정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으로 리도카인을 넣고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리도카인을 넣고 실험을 하면 어느 저삼에서도 액션 포텐셜이 생기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시 앞 결과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실험으로 널브 컨덕션 벨로시티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속도 전달은 엑손의 사이즈와 지름과 수초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의존합니다. 뉴런의 메이저한 생리학적 기능 중 하나는 컨덕티비티입니다. 컨덕티비티란 신경 자극을 다른 뉴런이나 근육이나 샘으로 전달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번 실험은 매우 미니 스케줄하므로 바이오 앰플리파이어를 사용합니다. 이번 실험은 전도 속도의 측정과 비교를 위해 여러 타입의 신경을 사용합니다. 4가지 신경을 사용하는데 얼스웜 신경, 개구리 신경, 쥐신경 2가지를 사용합니다. 웜 신경은 4개 중에 가장 작습니다. 개구리 신경은 중간 크기이며 수초를 가집니다. G1번 샘플 신경은 중간 크기이며 수초가 없습니다. G2번 샘플은 가장 크며 수초가 있습니다. 이설을 어스웜에 앞에 보신 바와 같이 떨궈주면 이것은 웜을 마취해서 실험 동안 웜이 움직이지 않게 해줍니다. 전압을 증강시키며 역치가 5V임을 찾았습니다. 그 다음 자극 옆에 위치하고 있는 메저 버튼을 누르면 오실로스코프 왼쪽 끝에 노란색 선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리세컨드 쪽에 일랩스드 타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거리는 43mm로 일정하게 사용합니다. PGO-EX는 자동적으로 속도를 우리를 위해 계산해 줍니다. 다른 신경 3개에 대해 위 과정을 반복합니다. 가장 느린 벨로시티는 웜 너브입니다. 왜냐하면 수초가 없고 가장 크기도 작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4개의 신경에 대해 복습하면 웜 신경은 4개 중에 가장 작고 개구리 신경은 중간 크기이며 수초를 가지며 G1번 샘플 신경은 중간 크기이며 수초가 없습니다. G2번 샘플 신경은 가장 크며 수초 또한 있습니다. 가장 느린 벨로시티는 웜 넓음을 확인할 수 있고 가장 빠른 벨로시티는 G의 2번째 신경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고 수초를 가지는 신경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개구리 신경과 G 두 번째 신경에서 보면 이것들은 둘 다 수초를 가지고 있는 신경이므로 통제 변인이 되고, 단지 차이점은 크기의 차이인데 G 두 번째 신경은 그 크기가 더 크므로 속도가 더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구리 신경과 G1번 샘플 신경의 결과를 보면 두 개의 사이즈는 같은데 수초가 있는 개구리 신경이 더 빠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초가 있으면 도약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신경 자극 유도하기, 신경 자극 억제하기, 신경의 자극 전달 속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실험 중 신경 자극 억제와 관련된 리도카인 논문에 대해 추가로 찾아보았습니다. 리도카인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나트륨 채널 통로 억제제입니다. 위에 보이는 논문의 앱스트랙트에서 볼 수 있듯이 블럭 오브 소듐 아이오닉 커런트 바이오 리도카인은 게이팅 차지 볼티지, 즉 QV 릴레이션십을 얼터레이션 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특징적으로 리도카인을 처리하면 맥시멀 게이팅 차지, 즉 Qmax 값이 38%나 감소하게 됩니다. 이는 그래프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